깊이 있는 경제발전소. 시민과 함께 공부하는 경제시사 프로그램 경제발전소 박연미입니다. 네,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평균 대위에서 딱 따져보겠습니다. 쏟아지는 기사 속에서 중심 잡는 법 배우는 따져봅시다. 참세상연구소의 홍성만 실장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거 따져볼까요? 네, 오늘은 그 쿠팡 물류센터 화재 책임에서요. 이 기업 총수, 그러니까 동일인의 이제 지위와 그 법적 지위와 이제 책임 문제에 대해서 지금 논란이 좀 되고 있습니다. 네. 이 문제와 이제 그 집중 투표제 관련해서 뭐 전체적으로 이제 기업 지배구조 문제 관련 문제들에 대해서 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지난 17일이었습니다. 경기도 이천에 있는 쿠팡 물류센터에서 큰 불이 나서 6일 동안 화재가 진압되지 않았었는데 안타까운 인명사고도 있었습니다. 네. 현장에 그 소방서 구조대장이 들어가셨는데 끝내 구조되지 못했고요. 근데 이 과정에서 김범석 쿠팡 의장이 불이 나기 전에 등기사직에서 사임했다. 네네. 이걸 가지고 논란이 또 일었어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그 올해 그 쿠팡이 그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이제 공시대상 기업 네. 집단이라고 대기업이 됐다는 네, 얘기죠? 대기업 이제 지정이 됐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기업 총수를 동일인이라고 해서 이렇게 지정을 해야 되는데, 근데 그 김범석 의장이 이제 미국 국적자예요. 그래서 이제 공정위가 김범석 의장 대신에 회사를 그 동일인으로 이제 지정을 했고요. 네. 이제 그렇게 되니까 이제 쿠팡은 그 총수 없는 기업 집단이 된 거거든요. 뭐 그렇게 되니까 이제 비판이 여기저기서 이제 일어나게 됐고, 네. 그래서 결국 이제 공정위가 앞으로는 그러면 이제 외국 국적자도 동일인에 이제 지정할 수 있게 하겠다면서 내년 정도에는 이제 김범석 의장이 동일인으로 이제 지정될 거라는 전망이 팽배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좀 어색하기는 했어요. 누가 봐도 김범석 의장이 이 회사의 총수인 거 우리 다 알겠는데 그렇습니다. 미국 사람이라서 이 총수로 지정할 수가 없으니 네네. 회사를 총수로 지정한다? 네. 회사가 동일인이다. 좀 앞뒤가 안 맞는다는 얘기가 있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의무로부터 비켜가게 됐잖아요. 네. 그래서 내년에는 다시 김범석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이 될 수가 있다. 이런 상황이라고 하는데 내년부터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이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뭐 이런 것들 피하려고 등기사를 그만둔 건 아니냐 이런 의혹이 있는데 뭐 그렇게까지 했을까 싶기도 합니다만 뭐 회사 측 입장은 이거예요. 우리는 네. 미리 다 계획을 한 거였다. 네네. 뭐 2달 전에 결정된 사항이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동일인이면 기업 총수인데 실질적으로 회사를 이끌면서 내가 등기사처럼 법적인 지위는 맞지 않겠다. 뭐 이런 네. 사람들이 꽤 많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그 왜 그런 거예요? 먼저 이제 그 기업 총수가 이제 동일인이면서 그 지정된 그룹이 이제 전체 이제 60개 그룹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동일인이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경우가 23개, 40%가 조금 안 되는 이제 23개 그 그룹이고요. 그리고 16개 그룹은 대표이사는 아니지만 등기이사, 등기 임원인 그 경우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21개 그룹 같으면은 아무런 그 지위나 책임을 맡지 않고 있는 그런 경우인데요. 뭐 대표적으로 이제 삼성의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나 아니면 이제 신동빈 이제 롯데 그 회장 또는 이제 그 이해진 네이버 투자 책임자 등을 이제 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회사는 운영은 하는데 네. 만에 하나 무슨 문제가 생기거나 법적 책임질 일이 있으면 다른 사람이 책임지는 그런 구조로 지금은 되어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동일인은 대표이사나 등기임원이 아니라도 지정을 할 수가 있는데 네. 김범석 쿠팡 의장의 경우에는 등기이사에서 물러났단 말이에요. 이게 동일인 지정에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뭐 이제 동일인 지정 자체에는 이제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 대표이사나 등기이사가 아닌 경우에 이 동일인이 되면 법적인 그 책임에서 이제 보다 더 가벼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기업 차원에서는 이제 책임 경영 문제도 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앞서 예를 든 이제 중대재해기업 그 처벌법과 같이 다른 이제 법적인 책임에서도 이게 이제 법적 그 책임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게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상황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동일인의 이제 외국 국적자도 이제 가능하게 해야 하지만 뿐만 아니라 이제 법적인 지위도 그러니까 뭐 대표이사나 등기임원이 이제
뭐 되어야 한다라는 것까지도 좀 명문화되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그리고 집중 투표제에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 네네. 하는데 집중 투표제가 뭐예요, 일단? 예, 집중 투표제는 이제 뭐 간단히 말하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사 선출하는 수와 그다음에 그 의결권을 갖게 만드는 건데요. 뭐 예를 들어서 이번에 주총에서 이사를 3명을 선임한다 그러면 한 주당 3표를 주는 거고요. 2명 선임한다 그러면 한 주당 2표씩 갖는 그런 제도입니다. 몰아준다는 얘기군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지금 그 총수와는 좀 다른 결의 이제 이사들을 선임할 수 있는 좀 보다 이사회를 좀 민주적으로 이사회에서 구성할 수 있는 실질적으로 거수기 역할만 하는 이사 말고 네네. 그 총수와 다른 의견을 낼 수 있는 좀 독립적인 판단 기준을 가진 이사가 진출을 하게 하려면 네.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과중 투표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나온 제도인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근데 정경련은 보니까 쿠팡의 동일인 지정 과정에서도 이 제도 낡았습니다. 남들은 동일인 지정 제도 안 하던데 왜 한국만 합니까? 라고 주장을 하고요. 네. 집중 투표제도 이거 싫습니다. 폐지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 왜 없애자고 하는 거죠? 네, 이게 이제 사실은 그 98년에 도입이 됐어요. 근데 그때 도입이 되면서 이걸 뭐 의무화 시킨 게 아니고 그 회사에서 이제 자율적으로 판단하게 만든 그런 거라서 그 시행하고 있는 회사 자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거의 없는 상황인데. 선택 사항이군요. 네. 근데 이제 이번에 그 정경련에서 이 집중 투표제를 시행하고 있는 회사들 좀 조사를 했는데 전체 이제 주요 기업 이제 175개 중에서 실제 하고 있는 회사는 9개밖에 안 된다라고 하고요. 근데 9개 중에서도 이제 그 SK텔레콤만 이제 민간 회사고 나머지 8개 기업은 이제 공기업에서만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사문화된 이제 그런 이제 제도다. 그러니까 이제 이참에 아예 없애자라는 건데 이제 그 이유는 뭐 어떤 거냐면 이게 이제 어쨌든 뭐 의무는 아니지만 이제 그 상법상에 이제 남아 있기 때문에 네. 계속 이거를 이제 의무화하자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주장 자체를 아예 못하게 하는 뭐 그런 의도로 좀 이렇게 마련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그 주주들 입장에서 개인 주주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오히려 네. 대한항공 사례 같은 것들을 보면 집중 투표제를 통해서 총수를 견제할 수 있는 이사가 보다 적극적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게 네. 일반 개미 투자자들의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전경련하고 생각이 참 많이 다른 건데 일단 전경련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집중투표제를 해서 그 총수를 견제할 수 있는 이사가 이사회에 들어가게 되면 경영 안정성을 해친다거나 아니면 네. 외국의 투기 자본이 회사를 잡아먹으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네. 굉장히 오래된 논리인데 이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네. 먼저 이제 정경련 자체의 주장은 굉장히 일관성이 있습니다. 이제 동일인 지정제도 폐지하자, 집중투표제도 이제 폐지하자는 건 뭐냐면 이 지금 현재 그 총수 이제 1인 지배 그걸 좀 보다 더 안정화시키자라는 이제 그런 취지인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기업 총수 그러니까 동일인이 이제 대표이사로 있는 그 그룹이 이제 40%가 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아무 그 임원을 맡지 않아도 상관없다는 거거든요. 그거는 이제 기업 총수가 뭐 이사회에 뭐 그 들어가거나 말거나 상관이 없는 그런 지금 상황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이제 그 이사회 자체가 뭐 이 총수의 어떤 이 지배 아래 있기 때문에 뭐 앞서 말씀드린 대로 거수기 역할만 좀 하고 있다는 그런 비판들도 많고요. 뭐 그것 때문에 이제 그 이사회의 원래 목표가 이 경영 감시를 하는 네. 것입니다. 이제 그 기능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비판들도 많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우리가 아마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 집사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된다 그런 말이 나오는 것도 이사회가 제 기능을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네. 거수기 역할만 했다. 찬성표만 던졌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충실한 집사 역할을 해라 이런 말이 나온 건데요. 투기자본의 공격이나 아니면 외부에서 견제를 받아서 경영이 불안정해질 수 있다라고 토로를 한다면 역설적으로 그만큼 너무 적은 지분으로 그동안 큰 회사를 그렇습니다. 지배해왔다. 이걸 네. 고백하는 일일 수도 있겠네요. 네네. 그동안 지배구조가 참 취약했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당당하게 경영하고 떳떳하게 책임지고 그리고 노동환경, 기업윤리 이런 것들을 바로 세우면
걱정할 게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균형 있는 시각으로 기사 파헤쳐보는 따져봅시다. 참세상 연구소의 홍성만 실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